자, 이재명 정부 6개월 이 국정선거 관련해서 네. 대통령실 기자들 상대로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재명 정부가 잘한 일 꼽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한미관세 협상 타결, 2위가 외교 정상화, 3위가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4위가 에이펙 성공적 개최. 이렇게 1위부터 4위를 쭉 봤더니 다 외교 관련 사안이 차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막 픽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경태 기자. 기자들의 공통된 어디다 붙이셨어요? 네. 아무래도 관세 협상. 관세 협상. 네. 이경태 기자도 관세 협상으로. 네, 왜냐하면 그랬습니까? 가장 위기감을 느꼈던 순간이라고 대통령 참모들이 그때 미국에 그렇네요.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그런데 아주 현명하게 잘 헤쳐나왔다. 네, 그런 평가들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리고 뭐 이거는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해외 순방 프레스룸 임차료를 좀 인하하자라고 네네. 하신 거, 그리고 네. 실제로 좀 인하가 됐죠. 인하가 됐어요. 네, 네네. 사실 뭐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이 순방을 자주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네. 그게 다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는 모습, 그런 게 좀 감사했고 고마웠고, 좀 이게 오히려 또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수호 통역사. 네. 네. 대통령실 브리핑에 수호 통역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보셨네요. 네. 네. 그 전체적인 뭐 국가 어젠다는 아니었는데 이제 아까 그 임차료를 네. 프레스룸의 임차료를 내려서 네. 아무래도 작은 언론사들이 부담을 좀 줄여준 거. 이것도 그때 순방 갔다 오셔서 네. 대통령께서 그 기자들을 이제 한번 격려 모찬한 적이 있었죠. 그때 네. 건의를 받으신 건데 그걸 지킨 겁니다. 그렇네요. 이거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예. 정말 그 바꿔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 외교 관련된 사안들이 기자들이 보기에도 이재명 대통령 6개월을 돌아보면 외교는 정말 잘한 부분이 많다 또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단순 외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 이런 또 에이펙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 외교가 아니고 통상하고 연결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네요.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1위서부터 4위까지가 대충 다 그런 어떤 그 발행 같은 것들을 네. 했던 거였고요. 제가 여기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로 우리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미국 쪽에 관세 압력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좀 몇 번 문득 기자분들한테도 너무 고마웠던 적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걱정을 막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관세 협상 가지고 협상 중인데 기사 좀 막 특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미국 발 가지고 기사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정보가 흘러나오더라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막 기사가 나오는 건 너무너무 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다는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매체에 따라서는 아주 악의적으로 또 한 데도 있었고요. 네. 의도적, 악의적, 뭐 여기 계시니까, 여기 또 기사 한분 계시니까 악이라는 것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쪽의 미국 쪽 발의 소스에 따라 갖고 네.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보도라 분도 있었는데 그런 매체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언론들이 또 여기 출입 기자분들이 제 의견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제가 그냥 요구를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렇다. 이거 지금 미국에서 나온 거 무분별하게 자꾸 기사 썼다가는 좀 이거 말려드는 거다. 네. 그거 우리 알고 있다 하면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자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변곡점, 중요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에 그 시점에서 대다수의 언론들이나 우리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국익의 편에 서줘서 상당히 저도 이거 보면서 1등이 당연히 한미 관세 협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걱정과 우려와 또 뭐 이런 것들이 일거에 또 이렇게 타결로 바뀌었으니까. 예.
기자들이 보기에도 네. 정말 제1의 국정 성과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뭐 이제 뭐 코스피 4천 예, 시대를 연 것도 그게 그렇고. 5등이었습니다. 네. 뭐 일하는 정부, 일하는 모습 보고 아마 기자들이 계속 일하는 모습 보니까 네. 정말 일 열심히 한다. 이거는 기자들이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일 열심히 하는 정부다. 이거는 평가를 할 거 같고. 기자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기사 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그렇네. 그거는 거짓말 못하죠. 네. 숫자는. 이 앞서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신사처럼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 기자들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조금 줄여드릴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계속 일 열심히 하는 정부로 네. 브리핑도 많이 해주시고 국무회의 생중계 쭉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국민소통 강화 이것도 잘하는 점은 꼽혔고 역시 예, 우리 이규현 수석이 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런 또 국민소통 강화 이런 아닙니다. 것도 저를 평가받은 것 제외하고 같아요. 다들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이 다 하고 있죠. 네. 저는 뭐 그냥 얹혀 살고 있습니다. 얹혀 살고 있다. 아유, 또 겸손의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재명 정부 내년에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하겠다. 이것도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북관계 개선 카드로 한미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유성락 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남북관계 개선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한반도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남북관계라는 거. 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알다시피 2019년서부터 거의 남북의 대화, 공식적인 대화는 다 끊겼고요. 특히 전 정부 때 제가 가장 잘못한 거라고 보면 저는 북한하고의 대결 국면을 막 일부러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수사 대상에 좀 올라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이 서로 간에 더 적으로 생각하고 더 대격자 생각을 갖게 되고 더 군사 긴장을 강화하면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서로 대결 국면 같은 게 네. 악화된 기간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지나다가다 보면은 이게 턴을 할 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금방 그렇죠. 항로를 변경할 때 확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 같은 것들 한반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군함과 같은 거고 큰 선박과 같은 어떤 의제이기 때문에 네. 가다 보면은 이게 확 돌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위성락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의 절차라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북을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특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이 범법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남북 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오해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긴장 완화를 할지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대화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저희 정부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고 기조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긴장 완화 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다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그런 어떤 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제 어떤 요청도 네. 계속할 거고요. 그런 메시지는 계속 그 내년에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것도 우리가 예.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또 보기도 했지만은 북미 간의 뭐 대화가 먼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더라도 그게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좋게 준다 그러면 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열심히 또 같이 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내년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네. 과제 중에 하나로 준비가 되고 있다. 예. 어제 제가 이제 여기 행정관들 젊은 행정관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년에 평양 네. 원상 구경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대통령께서 남북의 어떤 그런 교류가 활발화되고 또 예. 가시면 군인들도 가고 싶고 따라가고 그 싶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남북 간의 협력, 네. 대화, 평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바람에서도 그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런 일이 내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이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회동을 통해서 좀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저희는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6개월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외교면 외교, 또 민생이면 민생, 경제면 경제, 그리고 남북관계면 남북관계, 지난 정부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상황. 네. 이거는 뭐 그거 아니다. 이게 부정하실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어떠세요? 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뭐 거의 뭐 있어도 극소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 개인적으로 6개월을 돌아보면은 네. 이건 정말 성과다. 이건 꼭 내가 홍보소통수로서 계속 알려야 된다. 이게 있다면 한 가지만 꼽자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기 나온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인상적인 걸 꼽자면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그 불확실성, 그 이제 국제 정세 같은 거에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또 주요 장관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우리 입장을 갖다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걸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왜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건지 이런 걸 갖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장관한테도 그렇고 네. 의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봤죠. 예. 물론 그런 것들은 좀 비공개 양자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설명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시고. 예. 그게 제일 올해 제일 6개월 지나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우리 입장을 설득력 있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 관세 협상이나 또는 뭐 외교 어떤 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좀 지켜낼 수 있고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 보고 그게 아마 6개월 동안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공개 논의 과정 못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정상들이 가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 때는 그야말로 도장만 찍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득해내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그 시간을 활용한다. 열심히 그렇습니다. 일한다. 그 모습. 그래서 단순히 그 국가 간의 정상회담 말고요. 네. 양자회담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거 말고도. 그때 뭐 의회 지도자라든가 또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아주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거를 저희 옆에서 좀 자주 봤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게 그냥 지금도 뇌리에 남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 인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